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 특히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유도 해주면 좋겠다. 저도 좋고 친구분도 좋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변한 것은 없다. 지난 몇 주간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나 재무부 장관 짐 차버나 계속 주장해온 말입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보수당의 공격과 되려 약속을 파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를 하라, 녹색당의 공격, 그리고 당 내에서의 그대로 밀어붙이자, 아니 저소득층의 말을 듣자, 약속을 어기면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건 약속은 지켰다는 말을 엄청나게 듣고 싶었던 모양인지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일단 어제 내각회의에서는 나름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원안에서는 소득세 감세 대상이 20만 불 소득자까지였고 실제 20만 불 버는 사람들이 가장 큰 폭의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소득 상한선을 15만 불로 조정하게 되면서 그 이상 벌던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좋다 말았습니다. 동시에 15만 불 이하로 버는 소득자는 더 큰 폭의 세금 절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13만 5천 불 이하로 버는 소득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구간 13만 5천 불에서 19만 불 사이는 37%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18,200불 소득까지는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선을 22,200불로 올려서 결국 소득세를 내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80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만 불을 벌면 처음 18,200불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받고 이후 81,800불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거를 22,200불로 올려주어서 소득세 신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380불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것이다 라는 안소니 알바니지의 말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 이런 말입니다. 아직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다들 캔버라로 날아가서 회의를 하여서 뭔가 더 세부적으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한편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 임한 안소니는 며칠 전에 이야기하였듯이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아끼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의 정부 대변인 발표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다시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정치인들의 약속, 그 무게가 꽤 무거운 편입니다. 한국에는 약속 지키면 진짜 신기한 정치인이지만 호주에서는 약속 못 지키면 진짜 두고두고 약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의 정치를 한 1초 동안 비교해 봤습니다. 요즘 한국은 얼마 전에 청각 테스트에 이어서 이제 전국민 상대로 시각 테스트를 하던데 호주는 전국민 대상 영어 테스트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예전 호주 수상 스콧 모리슨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번 총선 결과로 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어주었으나 지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어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냥 의원 중 한 명으로 그냥 비교적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번에 꽤 괜찮은 일자리를 잡았는지 전격 정계 은퇴를 발표한 것입니다. 트럼프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스코모의 새로운 일자리는 예전 트럼프 정부의 안보 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이끄는 보안업체의 부회장 자리입니다. 동시에 예전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운영하는 평가관리업체의 전략 고문으로도 일하게 됩니다. 이로써 3월 2일로 예정된 멜번에 있는 프랭스턴에 있는 덩클리 지역구의 보궐선거 이후 현재 스콧 모리슨의 지역구인 뉴사우스웨일즈의 쿡 지역구도 조만간 보궐선거 일정이 나올 것이라 합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전 총리 다니엘 앤드류스, 제가 아주 싫어하죠. 역시 최근에 회사 2개를 등록하면서 뭔가 하려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회사 한 개의 이름은 글렌 케인 스트리트라는 이거고 이건 지 혼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웨치테일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동업이라고 합니다.
동업이라고 함께 하는 사람이 예전에 지가 총리질을 할 때 다문화 정책 자문해주던 마티 메이라는 양반입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다니엘이 모든 취재진을 거부한 채 몇몇 측근만 데리고 중국으로 날아가서 몇 날 며칠 있으면서 뭔 영업을 한다고 설쳤을 때 이에 관여하고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행적은 아직도 묘연한데 어디 뭐 명품 쇼핑 댕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마티랑 맛집 투어 댕기지도 않았을 터인데 여튼 뭐 했을까? 아직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과 동업을 한다. 분명 중국과 호주 간의 뭔가 연결점에서 콩고물 떼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뭐가 되었건 뭔 회사인지 내 모르겠다만 제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호주의 날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 우럴스의 CEO가 각종 방송에 불려다니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쇼핑을 하러 가서 호주의 날 기념품을 구입할지 말지 결정할 문제이지 아예 진열대에서 빼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이미 작년부터 판매가 저조해져서 내렸던 결정이라면서 한번 팔고 말 물건인데 그 이후에는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들을 어차피 다 수입해온 물건이다. 이렇게 못도 박았습니다. 우럴스가 반호주 기업이냐라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고 호주의 날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럴스는 100년이나 된 호주 회사이고 호주 전체에 17만 8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엄연한 호주 회사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호주의 날에 관한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럴스는 호주의 날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직접적 테러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우럴스 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럴스가 이런 발표한 이후에 우리도 뭘 안 판다, 우리는 뭘 판다, 우리는 호주의 날 반대다, 우리는 호주의 날 지지한다, 하다못해 호주 오픈 테니스도 호주의 날 행사 없다고 하고 여튼 온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와중에 이 모든 난리의 단초를 제공한 듯한 우럴스는 이번 주 카탈로그에서 호주의 날 연휴 스페셜을 찍어다가 집에서 호주산 식료품을 사다가 먹고 축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되려 좀 먹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원주민 국기를 달던 우럴스 매장들이 벼랑간 호주 국기를 펄럭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럴스의 말을 믿어주자면 크리스마스 상품도 1년에 한 번, 부활절 상품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파는데 판매량 조금 떨어지면 그때는 그 물건도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어제 아침 5시 코필드 노스에 위치한 한 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주변의 거주자들 포함하여 31명이 긴급 대피하였고 총 25대의 소방차와 6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하여서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옆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것도 막았지만 입주해 있는 짐이나 요가 스튜디오, 물리치료실 영업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화재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극우 논객 아비 예민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예전 이 짐의 주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분명 관련한 사람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올라간 것입니다. 코필드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하자면 멜번에서 잘 알려진 지역 세인트 킬다부터 이 코필드까지 연결되는 구간 지역에 유대교 회당이 자리 잡고 있고 유태인들은 이 회당 근처에만 주로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멜번에 있는 유태인 대부분들이 이 동네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팔레스타인 해방 위치는 시위대가 이 동네에 자주 출몰하여서 마찰이 자주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이야기한 아비는 어제 아비 지가 일하고 있는 레벨 뉴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번에 화재 사고를 당한 짐이 예전에 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업체가 맞다 확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멜번 출생인 아비는 어른이 되면서 이스라엘 방위군에 복무하였었고
제대 이후에 귀국하여서 IDF 이스라엘 방위군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에 있는 해병대 컨셉 캠핑장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방위군 컨셉 짐이라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